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월요일 아침이네요. 지난주는 참 즐겁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그죠? 지수가 계속 내리막을 타면서 한 번도 지수 양봉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장세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이어졌었는데, 자, 일단 우리는 포지션상 그리고 지금 전체 큰 흐름상 10월은 뚜렷한 상승 뚜렷한 하락보다는 박스권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관점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장을 주도로 한 유럽 증시가 금요일에 살짝 반등의 여지도 만들어줬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포지션이 유지가 되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분위기의 장세가 어느 정도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일단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금요일 장 마감 자체는 지수가 등락이 엄청났죠. 지수 등락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그나마 좀 반등을 해서 요 정도로 마무리가 했었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미만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정도, 장중에 마이너스 2%를 넘겼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장 막판에 들어서 외국인 현물 매수세와 선물 매수세가 특히 조금 도드라지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좀 애매한 부분이다 라고 걸림돌로 우리가 봤었던 외국인 포지션이 조금은 바뀔 여지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금 10월이 박스권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지금을 최하단으로 만들어서 다시금 박스권 상단으로 한동안 밀어 올리는 요런 장세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인 게 사실입니다. 일단 미국장이라든가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큰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강하게 회복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와 강세장이다 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건 맞아요. 근데 뭐 최근에 낙폭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조금은 반등할 여지가 부각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마찬가지로 좀 흔들흔들하면서 그래도 조금 윗방향으로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장의 가장 중요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수에서도 좀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장세에 조금 좋은 분위기 돌려주는데 굉장히 좀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영향 받아서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강했었던 한국 지수도 조금 메리트가 부각돼서 좋은 수급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염원이네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뉴스를 조금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노딜 브렉시트로 끝나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협상이 진행 중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코로나라던가 이런 직격탄을 워낙 세게 맞았다 보니까 무디스가 평가하는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AA2거든요. 이게 한 등급이 한국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결국 한국보다도 지금 신용 등급이 더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굴욕을 맛보고 있죠. 네, 이제 금융의 허브였고 전 세계 중심이었던 영국이 굉장히 조금 이런 굴욕을 맛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유럽장의 중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흐름을 만들게 되면 유럽 장세는 굉장히 좀 악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들은 있다. 유럽 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뉴스네요. 투자자들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뭐 지수도 보고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뉴스도 봤을 때 뭐 딱히 두드러지는 호재는 뉴스로서 우리가 확인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지수 흐름상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무조건적으로 뭐 호재가 없다고 해서 흘러내리는 거 아니고요. 악재라고 해서 무조건 흘러내리지도 않고 호재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큰 흐름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강하다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요.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좋은 흐름이 관측이 된다면 조금씩 다시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 스윙의 추가 매수나 아니면 매수 마무리를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을 다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지수가 제대로 웃어주고 외국인
수익인과 기간 수급에서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성립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흐름을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그 외에 나머지 뉴스들 조금 챙겨보게 되면요. 요런 재밌는 뉴스도 있어요. 이제 5G가 아직 이제 막 상용화되고 이제 막 달리고 있는데, 사실 그 다음 기술인 6G, 6세대 이동통신이죠. 이쪽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벌써부터 시작이 됩니다. 10년 뒤를 보고 가는 게임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5년, 10년입니다. 왜냐면 5G도 이제 막 망이 깔리고 있기 때문에 6G로 바로 세대가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죠. 자, 미국이 주도로 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굉장히 큰 기업들의 동맹체예요. 그래서 넥스트G 얼라이언스라는 걸 동맹체를 만들어서 6G 시장을 미국 주도하에 한번 키워보자, 이런 건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삼성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굵직굵직한 주요 기업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G에 대한 투자가 이제 막 슬슬 이제 물이 오르는구나, R&D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다음 세대 이동통신망은 6G로 해서 가겠구나 라는 거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뉴스가 하나 뜨면 조금 관련주들하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튀는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하는 정도, 기술적 매매로 이 뉴스를 활용하는 정도가 딱 좋을 거다라는 게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재밌는 뉴스, 자, 원전 관련된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탈원전,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있죠. 근데 지금의 한국의 전력을 담당을 하고 있는 여러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 단가와 판매 단가가 아니면 이게 순손실이 너무 커질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너무 좋은 개념이지만, 환경에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개념이지만, 생산량 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완전히 이제 과반을 잡기는 좀 환경상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원전들을 다 폐쇄한다라는 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전기세 폭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 굉장히 아플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가 밀고 있는 방향은 원전 폐쇄인데, 이걸 폐쇄를 하자니 이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으로는 너무 큰 타격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고, 근데 말을 번복하자니 표심이 두렵고 머리가 아플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 결과 앞두고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프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양을 재밌게 만들어간 녀석도 있으니까 뒤에 관심 종목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뉴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러한 시장 흐름과 뉴스 바탕으로 해서 오늘 좀 주요하게 볼 종목들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관심 종목이고요. 여기 보성 파워텍부터 에스코넥까지가 오늘 뉴스랑 연관되어 있어서 조금 기술적으로 관심 가셔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DB하이텍부터는 우리가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성 파워텍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주죠. 금요일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장막판에 좀 시원하게 이렇게 뛰어 올랐어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아직 살아있어서 우리 수다스탁에서는 좀 이게 대표적인 매집주 중 하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계속 추종해서 보고 있었는데, 슬슬 좀 신호가 나오고 뉴스에 맞춰서가 아니라 뉴스에 앞서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우리가 기술적 매매로 다루기에는 굉장히 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좋은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녀석은 좀 오늘 유심히 보시면서 타점 넣으시면 잡아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 관련주로 워낙 유명하죠. 최근에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확 죽으면서 시원하게 일단 빼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강한 지지가 되어줄 수 있는 구간은 사실 4,000원부터 4,100원 구간이라 아직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뉴스가 뒷받침이 된다면 다시 수급을 돌려서 조금 올려줄 수 있겠죠. 근데 자금 흐름상으로는 다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아직 덜 빠져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파동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추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넷과 S코넷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6G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5G를 넘어서 이제 6G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재밌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조금 특이점으로 볼 만한 건 요 S넷이에요. S넷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도 6G 한번 부각됐을 때 굉장히 좀
좀 강하게 튀었던 전례가 있는 녀석이거든요. 지금은 뉴스가 뒷받침이 되고 추세상으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추세 하단선을 여기로 만든다라고 하게 된다면 과거에 만들어놨던 박스의 중단 구간인데 여기서 돌려서 상단 다시 노리는 이런 구간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7,000원을 최하단선으로 잡아서 내가 타점을 잡아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 뭐 어제 금요일에 만들어놨던 저점이 7,100원 부근이죠. 그래서 7,100원 정도를 내가 타점 손절선으로 잡아서 조금 이건 단타 대응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뉴스가 뒷받침이 되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소 관련된 이슈로 엮이면서 이미 한번 파동이 나왔어요. 자 이런 패턴들 많이들 보실 텐데 보통 이제 중요 지지선이 전일 이제 상한가 마무리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였던 상한가 부분 정말 강한 지지선이고요. 에스코넥은 상승했다가 밀리긴 했지만 이 부분은 해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오늘 오전장에 만약에 이렇게 갭을 상승을 좀 띄워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러한 패턴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다시금 밀어 오르는 게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큰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니까 모르는 거지만 일단 여기를 뚫으면 굉장히 좀 대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가고 있다는 거. 뉴스가 요즘 핫한 수소 엮여 있고 6G까지 엮인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들은 좀 재밌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상한가 부근 강한 지지선 대주는 2,500원 부근을 내 지지선으로 보고 좀 대응해보면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끼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볼 텐데 대형주들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급 상황 함께 볼게요.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돌아서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DB하이텍, SNS텍,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로 보고 있죠. 그래서 DB하이텍 괜찮은 추세선 만들고 있고요. 일봉상 만들어가는 차트상 추세가 굉장히 가지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장기 이평선을 딛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수만 도움을 준다 하면 수급 상황 다시 좋게 바뀌면서 튈 여지 많이 남아 있고요. SNS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단 박스권 근처에서 장기 이평선을 디디고 있죠. 그러면서 지수가 안 좋더라도 그렇게까지 자금 이탈이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수가 도움을 준다면 이 친구도 강하게 튀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페스 같은 경우에 또 흐름상으로는 박스권 최하단 지금 이런 식으로 밀려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자금 흐름상으로는 다행히 좀 조용한 흐름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빼지는 않는다는 거 최근 만들어 놓은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되어주고요. 스윙으로도 굉장히 좀 유효한 종목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은 수급 괴물이죠. 외국인 매수세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 매수가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를 보고 가는 건지 우린 아직 가늠할 수는 없지만 차트상으로 배열은 너무 잘 했어요. 단기 급락 구간 이후에 가장 저점 만들었고 재상승 이후에 다시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최근에 만들어놨던 이 바닥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뭐 두 개로 봤을 때는 요 두 구간 여기가 이제 내려온다면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되어주고 그 다음은 이제 56만원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수급 동향으로 봤을 때는 웬만해서는 이 밑으로 지수만 흐르지 않는다면 좀 밀리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짧게 봤을 때는 60만원에서 62만원 사이 정도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서 대응을 하면 스윙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70만원대 다시금 노리는 패턴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종 섹터죠. LG화학, 삼성 SDI 다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 동향이 좀 다른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조금 이탈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뭐 앞에 들어왔던 먼저 넣어놨던 자금이 다 이탈을 한 거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바닥 상승 구간 내에서 세 번째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가격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추세 정돈이 안 돼 있어서 이건 수급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요.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로 수급 상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추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비슷한 자리까지 내려왔고요. 수급 상황이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괜찮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린 뉴딜 섹터 주요 종목들 풍력, 유니슨, 상강 MNT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 좀 파동이 좀 나왔었죠. 네, 목요일에 나왔어. 지난주 목요일에 유니스는 파동이 나왔었고 자금 흐름상으로는 기관은 어차피 계속 자금을 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기술적 매매로 단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유니슨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수주 공시가 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이 찍히는 이제 풍력 테마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포인트인데 지금 주가 대비해서까지 매출이 일어나느냐 부분은 조금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치 투자보다는 기술적 매매로 접근하시길 적극 권장드리고요. 삼강 M&T 풍력주 마찬가지로 상승 구간 내에서 하단선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녀석들인데, 자, KD 서브마린, 한국선제, 그리고 대한전선까지는 우리가 이제 케이블 섹터로 해서 보고 있는 종목들이죠. 근데 개별 매각과 인수 합병 이슈가 다 불거졌어요. 그래서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LS 계열사에서 인수합병을 고려 중이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풍력 섹터가 크게 되면 전선 섹터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작고 좀 기술력을 그래도 이쪽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그래서 재밌는 파동이 나왔었고요. 이걸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소 종목 두산퓨얼셀, 일진다이아 마찬가지로 이제 수소 1세대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퓨얼셀, 일진다이아라든가 주요 종목 몇 개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세대, 4세대라고 할 수 있는 뒤에 변두리 종목들이 요즘에 재밌게 뛰고, 이 친구들은 사실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 수급 동향으로 보면 여전히 두산퓨얼셀 예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을 보면서 나머지 화장품 종목들을 좀 지켜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섹터 자금 흐름 문제 없구나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마트는 장이 그렇게 안 좋은 와중에서도 외국인 수급 좋고요, 기관 수급 좋고요, 올라가는 추세 굉장히 괜찮고요. 결국은 이게 급등하는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흔들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우리 가치주들 이마트, 안트로젠, 원방테크까지 다 좋은 흐름들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매집 구간 계속 줍니다. 우리는 이 친구 계속 천천히 쌓아가는 이런 친구로 해서 내년까지 해서, 자, 당뇨병성 족부 궤양 치료제 관련 뉴스를 좀 기다리면서 가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방테크는 요즘 국정감사 이슈에서 계속 언급이 되면서, 그죠. 음압병동 하지 않는 음압병동 관련주다라고 이제 국회 질의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걸로 인해서 단기 악재로 인해서 빠졌다라는 게 사실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직 매집이 안 끝나서 천천히 사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다시 매수 유효 구간에 와주면 천천히 물량을 또 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할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추가로 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비주 중요 종목으로 집어드렸던 호텔신라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우리 리뷰 영상에서 최종 이제 최하단선으로는 이제 72,000원을 잡아드렸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좀 강하게 잡아주는 구간은 이제 73,000원부터 74,000원이 굉장히 강하게 잡아주는 구간이에요. 이 밑으로까지 내려가게 되면 최근에 넣었던 외국인 자금들이 완전 이제 쌓아가는 의미로도 평단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도움이 된다면 좀 튀어오를 여지가 꽤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자금을 좀 밀어놓고 완전히 자금을 빼는 흐름은 보여주지 않죠. 자, 그리고 자, LG이노텍 이 친구 자금은 계속 순매수 흐름 계속 이어갑니다. 순매수 누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추세상으로는 최하단까지 리뷰에서 잡아들었던 손절선은 이탈을 했지만, 이 친구는 우리 수달 패밀리 같은 경우엔 지수 영향을 고려해서 아직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살아난다, 지수가 살아난다 그러면 추세 다시 밀어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밀어 올리는 흐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한번 공유 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매매,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 매매, 가치 투자 어떤 쪽에도 우호적인 게 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전부 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조금 부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변수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수소예요. 수소차 부분에서는 그 수소 연료 전지 부분에서도 현대차가 기술력이 꽤 많이 달아나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전부터 달려오던 녀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변수로 작용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지금이 아니고 훨씬 윗구간도 노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근데 이건 데이터상으로는 우리가 미리 관측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경제의 성장을 믿는다라고 하시면 10년을 보고 가는 게임입니다. 10년을 보고 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내가 현대차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기술적 매매나 일반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 동향도 사실 조금 안 좋습니다. 이런 포인트도 있다는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T의 대장 카카오와 네이버 계속해서 조용했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쌓아가죠.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던지지만 외국인 물량 계속 쌓습니다. 그리고 차트 추세도 지수가 이런 개똥이 와중에도 안 밀리죠. 그럼 지수가 좋으면 TO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대형주 중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관련주 KMW, HFR, 에이스테크 세 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셋 중에서는 KMW나 뭐 결국은 지수 때문에 지수 연동이 많이 돼요. 5G 섹터는. 그래서 우리가 지수 대장이라고 지수 이제 수호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KMW, HFR 같은 경우는 자금이 좀 많이 빠지고 추세가 많이 깨진 반면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천천히 흐르고 있지만 외국인이 그 와중에 물량을 좀 쌓고 있습니다. 지수가 좋으면 좀 TO를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제 저점 같은 경우에 금요일 저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받쳐준 포인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스윙상으로는 좋은 변곡점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유심히 당분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K케미칼을 비롯해서 바이오 종목들이죠. SK케미칼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바이오 종목으로 보는데 재밌는 게 지금 화학주들이 본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석유에서 이제 추출하는 이제 그런 원료를 쓰는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봉지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수요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화학주들의 지금 매출이라든가 수익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본업 자체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올라오는 바이오 이슈까지 붙는다 그러면 SK 케미칼 정말 좀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이걸 대변하듯이 기관 매수세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외국인도 중간중간 보탭니다 힘을.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한 파동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날은 정말 강한 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도 포인트로 해서 가치 분석해 보시면 지분 가치를 포함한 가치 분석으로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 나온 뒤로도 아직 수급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우호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의 영향 잘 받아서 추세를 다시 돌려세우는 구간 나올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장기 이평선 만나는 좀 중요한 구간까지 왔습니다. 여기 밀림 다시 이제 10만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지나고 있는데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의 끝없던 매수세는 이제 끊겼고 어느 정도 이제 긴가민가하는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녹십자 같은 경우는 혈장 관련된 뉴스가 나와야 재미를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고 아직 추세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바이오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재밌는데 돌려 세우기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금요일에 딱 이제 양봉 미세하게 만들어 놓고 외국인 자금 굉장히 자금 잘 밀어 넣어 놓고 지수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좀 대형주들 바이오 섹터들 좀 수급 들어온 타이밍 되면 귀신같이 TO를 그런 잘 지나고 있다. 가격 메리트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랠리 이어가죠. 그래서 어차피 MSCI에서 패시브로 들어오는 자금도 있고 외국인 자금 수혈은 계속 좋을 수 있습니다. 지수만 좀 도와주면 된다라는 게 우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흐름 만들어서 등락은 하고 있지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소마젠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다시 뚫어 올리는 흐름 나왔다가 쭉 흘러버렸죠. 이렇게 됐을 때는 당분간 관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건들지 않고요. 한번 이제 수익 구간 주고 다시 이제 빼서 박스권 우리가 만들어놨던 걸 깼다라고 하면 관망을 해야 된다는 거. 싸졌다고 무조건 사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미사이언스 여전히 수상합니다. 한번 우리 박스를 이탈시켜서 3일 정도 빠져 있다가 다시 올리고 나서는 또 이러고 있어요. 친구 참 수상합니다. 네, 수상해요. 이 친구 무슨 뉴스가 동반이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아직 수급상으로는 이 친구는 외국인이 뭔가를 알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붙은 거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로는 아니고요. 좀 더 관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종목도 오늘 쭉 다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우리 수탈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